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사실 그때도 그랬고 제가 새벽 뉴스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연합뉴스TV에서 새벽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3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말 해드렸는데 아직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재밌게 살아보고자 검은고도 좀 배우고 있고 검은고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와, 그럼 새벽에 검은고 쳐요? 새벽에는 못 치고 자기 전에 약간 씻고 나서 이렇게 조금. 멋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디인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홈앤쇼핑입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2011년 설립된 홈쇼핑 채널입니다. 2012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설립 5년 만에 취급액 2조 원을 달성했는가 하면 2013년 모바일 앱을 런칭한 이후에는 동종업계 1위를 기록하며 모바일 쇼핑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가 약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방송을 80% 이상 편성해야 하는 제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434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3,27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공개 채용이 시작된 그 홈앤쇼핑인데요. 우리 또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은송 학생은 사실 제가 이용하진 않지만 좀 친숙한 그런 기업인데 이유가 제 휴대폰에 어플이 설치돼 있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어플로 결제를 하면 추가 할인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한창 알렉스 돈가스가 좀 인기를 끌었을 때 대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결제를 해드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알렉스 돈가스는 아니고 아사이베리 분말 가루가 있거든요. 알아요. 부모님께서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신 모바일에 깔아가지고 결제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아로냐. 비슷하네요. 네. 그거. 이게 모바일 앱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배송이 시작되면 문자가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포인트 쌓였다고 카톡 쌓여있다고. 그리고 마일리지가 소멸 예정이니까 빨리 구매를 하라고. 여자들 신났네. 여자들 신났어. 네, 일단 뭐 홈쇼핑하면은 빅4의 4강 체제가 굳혀져 있는데요. 이 홈쇼핑계에서 홈앤쇼핑의 입지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홈쇼핑하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강 체제가 있는데 뭐 GS가 있고 현대가 있고 CJ 오쇼핑 있고 롯데 홈쇼핑 이렇게 4강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 다룰 홈앤쇼핑이 이 업계들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앤쇼핑은 개국 5년 만인 지난해 취급액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조 110억 원의 취급액을 올렸는데 이로써 업계 5위로 등극을 하면서 정말 턱 밑까지 바짝 추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빅4를 제외하고 나머지 TV 홈쇼핑 시장에서 유일하게 2조 원의 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도 어느 정도 올라섰고 규모도 탄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빅5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정부 방침과 어우러져서 올해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이 이제 정권의 요체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채용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홈앤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중소기업 중앙회, 그다음에 농업경제지주, 또 기업은행,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갖고 있지만 유통 채널이 좀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익적이라는 목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다른 이 유통기업보다는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티커머스 업계를 좀 생각하는 구직자라고 하면 아까 4대 메이저뿐만이 아니라 더 내가 들어갈 확률이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홈앤쇼핑에 대한 그 학생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은송 학생, 어디 다녀왔죠? 네, 이번에는 드디어 바로 저희 학교인 성신여대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딱 종강을 할 때여서 학생들이 없으면 어쩌나 좀 걱정을 했는데 마침 그날이 딱
종강날이더라고요. 아우야, 세상에. 네, 그래서 착하고 예쁜 후배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성입니다.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보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이곳 바로 어딜까요? 네, 오늘은 바로 저희 학교 성신여대에 찾아왔습니다. 성신여대. 지금이 좋네요. 마침 종강 시즌이어서 제가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 저희 후배들이 취업 준비를 잘 하고 있을지 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저 남자친구 만나러 진짜 아이고.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공강도 했겠다. 밥 먹고 뭐 놀고 그래야죠. 방학 계획 그러게요.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일단 토익 먼저 지금 다들 하니까 아이고. 방학에 토익 먼저 가장 아, 중요해요. 사실 아, 여행이란 또 말이 쉬지를 못해요. 예 그런 게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저분이 1학년이셨어요. 1학년이에요? 1학년 때부터 벌써. 그리고 이제 저는 중문학과다 보니까 HSK가 많이 필요해서 어학 자격증도 일단 이렇게 HSK 토익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어디 가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저는 CCTV라고 중국의 그 가장 그게 큰 방송국? 방송사 희망하고 있어요. 아, 거기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중국에 방송을 수출하는데 그 수출하는 사이에서 방송에 대해서 이 각국의 방송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획 쪽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가 마침 홈앤 쇼핑이에요. 아, 네. 그 홈앤 쇼핑에서도 이제 상품 기획, 뭐 PD 이렇게 뽑고 있는데 본인이 가면 하시고 싶은 일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중국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OEM 제품이라던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전공을 어떻게 해야 하면서. 한국 시장을 더 잘 공략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1학년 지금 너무 굉장히 목표가 노력하게 뚜렷하고. 예 목표가 뚜렷하고 진짜 되게 또박또박 또박또박하네요 진짜. 그럼 두 분 혹시 평소에 홈쇼핑은 많이 보시나요? 홈쇼핑은 부모님이 많이 보시고 그럼 친구분은 혹시 보시나요?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보세요, 홈쇼핑. TV 프로그램 재미없는 거 할 때마다 즐겨봐요. 아, 재미없을 때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홈쇼핑. 쌍꺼풀 액을 파는데 되게 과장된 것 처음 같은데도 알았어요. 막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혹시 홈앤 쇼핑은 보신 적 없나요? 기억이 안 나요.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없어요. 아무래도 학생들보다 좀 부모님들이 네.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각별한 사이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 저희는 팀플로 되게 각별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팀플로 만난 사이고 팀플이 뭐예요? 팀플이 뭐예요? 팀플레이 과제. 게임의 팀플인 줄 알았어요. 팀플레이인가요?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 분들이신데 저희 학교에서 되게 좀 유명한 그런 학과예요. 그리고 특수분장 쪽도 있고 화장품 회사로도 취업을 하고 또 뭐가 있죠? 제조도 하죠. 화장품 제조도 하고. 저희 오늘 주제가 홈앤 쇼핑인데 저분 평소에 메이크업 좀 강한 거 아닌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며칠 전에 얘랑 얘기할 때 택배가 끊임없이 막 엄마가 시켜. 홈쇼핑 많이 치르시는구나. 그럼 홈앤 쇼핑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80% 써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건 약간 그저 사회적 기업처럼 참 좋네요. 대기업 것만 독점시켜주지 않고. 오늘 뭐 하러 가시는 길이세요? 저 이제 오늘 시험 끝나고 종강해가지고 놀러 가려고. 와. 어디로 가요? 다들 놀 생각이 놀아야죠 이제. 그죠? 종강에서. 올 땐 또 놀아야죠. 홈쇼핑 채널에서 일을 하신다면 좀 이런 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그 모델 사이즈 같은 것도 맞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키가 작고 좀 왜소한 편이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좀 다양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이거 좀 현실적이다. 그럼 안 팔리죠. 저기 저 사람은 뭐야? 딜레마네요. 근데 저 남학생은 누구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관광대 호텔 조리과다. 근데 저 여대 들어와 있어도 돼요? 어떻게 해? 그냥 와도 네, 되는 거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왜 학교에는 웬일 여자친구 기다리신다고. 수업 중이라서. 저기서 기다리다가 여자친구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건 다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여자친구 시험 공부할 때 여자친구가 하시던 거나 본인이 네. 하시던 게 아니라. 그럼 본인이 나중에 요리를 만드신다면 난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하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제가 출시하고 싶은 게 제 전공하고 싶은 게 일식이다 보니까 우동 같은 걸 홈쇼핑으로 기획해서 포장해가지고 홈쇼핑에서 현대 홈쇼핑 같은 데에서 방송도 해보고 싶고 홈앤쇼핑은 안 좀 알고 싶고 그러게요. 제가 이런 요리를 하니까 믿어보고 한번 먹어보라 이런 방송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홈메인 쇼핑 그리고 홈쇼핑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는 인지도가 생각이 많이 낮은 것 들었거든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홈쇼핑 이용하는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진짜. 그쵸? 약간 좀. 사실 홈앤쇼핑보다는 뭐 네. CJ나 GS, 현대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홈앤쇼핑은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기업이다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히려 설명을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또 업계 인지도는 이제 업계에서는 또 나름 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새로운 부분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네, 우리 홈앤쇼핑의 한간에 떠도는 소문. 예. 40대, 60대에만 목을 맨다고 찾아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어르신들한테만. 그 원래 티커머스 자체가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채널이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네. 한국 TV 홈쇼핑 협회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TV 홈쇼핑이 구매 고객의 약 한 51% 정도가 4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홈앤쇼핑의 전략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기존 메이저 채널들이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홈쇼핑은 사실 S급 채널을 누가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중파라든가 요즘 뭐 그 케이블 중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시청률이 높은 채널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빅4가 미리 선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뒷번호로 후순위를 밀렸고 또 더불어 이 송출 수수료도 매출 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홈앤쇼핑은 오히려 모바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매출의 약 한 70%가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실적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은송 학생도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기존 한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업계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TV에서만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모바일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빅4를 좀 쫓아오면서 회사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을 제가 일단 평균 연봉 말씀드리고 직급별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네. 평균 연봉은 5,837만 원이고요. 많은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또 진짜? 지금 취준생분들이 주목할 만한 게 신입 대졸 사원은 얼마나 받나 이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졸 기준 신입 사원이 3,049만 원을 받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다,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리가 4,014만 원, 과장이 5,250만 원, 부장이 7,800만 원 순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또 여러분들 취향을 저격하도록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일사천리, 샵 상생펀드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700억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가 하면 지자체와 함께 일사천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발굴에서부터 육성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던 일사천리 그 사업부터 살펴보면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제품은 우수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망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키워줘서 유통망을 키워줘서 이 제품을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런 사업이 이제 일사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및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상품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상품 기획자 MD라고 하죠. 이 MD가 전국을 돌면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찾아가는 MD 설명회라는 것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홈앤쇼핑은 성과 공유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 성과 공유제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우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목표액 대비 초과이익의 최대 10%에서 20%를 현금으로 다 환급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아까 뭐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게 딱 맞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홈앤쇼핑이 금융사업에도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홈앤쇼핑이 바로 말씀드리면 여신 전문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여신? 이에 따라서 협력사는 여신이요? 그 여신 아니고요. 어떤 여신이요? 여신 전문 이게 대출해주는 그 여신.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네, 여신 전문 회사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혼자자들이 많은 데가 아니고. 당황스럽네요. 이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한국 여신 많이 얘기했는데. 외로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또 저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300억 원을 출자해서 자회사인 홈앤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네. 금융서비스 대상은 홈앤쇼핑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소기업이 최초 거래 약정만 체결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즉시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있고요. 대출 금리도 더 시중 금리보다 낮게 받고 있어서 조금 더 아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굳건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모바일 퍼스트, 샵 길어야 1분입니다. 길어야 1분. 예, 홈앤쇼핑 성장에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디오 커머스 전용 매장인 길어야 1분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고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게 주 고객층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모바일로 끌어들이는 게 솔직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불구하고 한 거는 사실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솔직히 뭐 기찬 쌤이 다 말씀해 주신 게 이미 이쪽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4강 그 기업들이 이미 고객층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홈앤쇼핑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했는데 이게 좀 뭐 제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기 해시태그에 있는 비디오 커머스 전용 매장 길어야 1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아마 여기에도 조금 효과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길어야 1분의 핵심 요소는 재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 홈쇼핑과는 다르게 형식도 그렇게 막 딱딱하지도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정말 이 컨텐츠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고객층들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에 나온 제품을 뭐 클릭 몇 번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접근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홈앤쇼핑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쌤?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여신 전문 금융업으로의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홈앤쇼핑이 어떤 기업의 좋은 제품을 봐요. 그래서 그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유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매출액의 실적이라든가 동향을 보니까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이라서 자본이 부족해서 생산 설비를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여신금융을 통해서 그런 자금 서비스를 또 지원해주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성장과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비전이 앞으로 더 크게 되면 단일 기업의 성장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기회를 못 잡는 회사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기업 중소기업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채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이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이제 채용을 할 때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희망하는 쪽은 기획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그런 직무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 학생은 기획 파트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혹시 홈쇼핑에서는 기획이나 MD 쪽은 어떤 능력을 중시하나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라는 바운드리 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통업 MD라고 하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어느 정도 식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DB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이라고 하면 이것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어떤 채널보다 아주 그 예민하게 트렌드를 바라볼 수 있는 식견,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그 트렌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또 필요하고 덧대어서 또 방송이라는 채널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대비 티커머스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안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하게 내가 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트렌드, 컨텐츠 이런 키워드와 관련될 만한 대외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이력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 네 가지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자소서 작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요즘 학생들이 NCS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업에서도 NCS로 그런 학생들을 채용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기업에서도 NCS 채용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대 적용이 되고 있죠.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정말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예전에는요. 한수원 정도 가는 친구들과 한국전력 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갔던 친구들은 준비 이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무래도 학점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4.0 넘기고 토익 900 넘기고 기사 자격증 2개 따고 필기시험 대비를 해서 한수원에 갔고요.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는 그런 것보다는 뭐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외 활동 이런 거 몇 개 하고 이제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와 여기 사기업과 민간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 시장이 나뉘었는데 지금은 민간 기업, 공기업을 도전했던 친구들도 민간 기업에서 직무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적성 시험이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NCS에 나오는 적성 시험의 그 유형과 민간 대기업에서 나오는 적성 시험의 유형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수원을 도전하는 친구가 현대자동차 플란트직을 이번에는 도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을 썼던 친구가 공항공사에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양 진영 사이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기업에 대한 도전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나 스펙으로 차별받지 않고 직무 위주의 접근을 통해서 취업의 확률이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데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가 안 좋으니까 직무 역량이나 뭐 스펙이 좀 미진하니까 사기업은 안 되고 NCS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에 가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더 원래부터 더 들어가기 어려웠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준비를 여러분들 방학 동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또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송 씨. 네.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겠지?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이 네.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요즘 세대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그런 채널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나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뭐예요? 아니, 면접관이 알아야 돼.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들 많아. 형이 일단 이야기 설명 하나 해줘요. 그 디지털 마케팅은 이제 당연히 뭐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나 온라인 채널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죠. 근데 아니 그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 그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가는데 은성 학생 저는 아까 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명확하게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디지털 마케팅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툭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안 좋은 답변이 은성 학생처럼 예?
또 남학생들 잘못 들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네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또 바로 되묻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답변하는 게 더 예의가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좀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 하면 면접관님 저는 디지털 마케팅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갈무리하고 답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방향이 잘못됐다. 그럼 면접관이 그때는 제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막 틱틱 되묻는 그런 습관들은 이제 윗분들한테는 좋은 발언 기회가 아니니까 되게 수정해야 될 것 예의 같습니다. 없어 보였어. 네네. 기분 내가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내용을 실제로. 떠나서 이렇게 틱 들어오면은 당연히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이게 제대로 된 있어요. 질문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저는 있어요. 면접은 대화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대화인데 좋은 얘기예요. 어른과 하는 대화. 예. 네. 윗분과의 대화니까. 죄송한데 제 시간이 너무 말이 많네요. 디지털 마케팅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면접관이 뭐 이래. 맞는 말씀이세요. 예. 예. 자, 우리 홈앤쇼핑에 잘 팔릴 것 같은 제품 하나를 골라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제 뷰티 업계에 떠오르는 중소기업 중에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스틱을 대용량으로 판매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건 너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을 위주로 판매를 한다면 저희는 가격 대비 질이 좋은 셀트리온이라는 중소기업을 맞춰서 이제 선스틱을 여름맞이 뭐 등산이나 휴가철에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판매를 하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한 씨는 뭐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는 곰팡이 제거제. 곰팡이 제거제들. 집에 곰팡이가 많아요? 좀 있어요. 예. 집에 곰팡이가 좀 있는데 곰팡이 제거제가 왜냐면 좀 이제 장마철이고 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습기랑 함께 제습기를 살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곰팡이 제로제 같은 거, 그러니까 팡이 제로 있잖아요. 팡이 제로. 그거를 대량으로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반지하 사세요? 아니요, 예. 아니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샀는데 바람들이 좀 이렇게 더럽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뭐 홍기찬 씨, 예. 우리 잘 팔릴 것 같은 제품 하나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우리 홈쇼핑 채널을 많이 즐겨보는 분들은 아직도 그 드라마 같은 채널들을 같이 보면서 방송을 즐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드라마 채널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예전에는 3, 4에 메이저 시간대 나오는 TV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은 케이블 채널들의 드라마가 굉장히 약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와 관련된 PPL 또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패션이나 뷰티 물품들을 우리가 많이 판매하게 되면 방송 콘텐츠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유통 채널의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판다고요? 그러니까 패션이나 뷰티.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은 이제 그때 드라마에 나오는 세부적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자한테 혼나셨습니까 방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